오늘 만두 이야기는 2014년으로 돌아가서 월급제를 새롭게 설계한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밝혀주셔서 여론조사가 아주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오늘 얘기는 몇 가지 논의를 좀 더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월급제를 다시 설계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새벽 수당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상여금 600%를 분할 지급해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밝히려고 합니다. 과거 임금 인상은 현찰이었고요. 이 수혜액은 저축과도 같았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임금 인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기본급 또는 통상급의 인상률만 알린 것이 아니라 그 수혜액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실질적이기 때문이죠.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분리된 임금 체계의 특성 때문입니다.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한 이유는 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대세가 되었고, 임금 수혜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주간 2교대로 잔업이 없어진 만큼 임금 총액이 줄어든 것을 가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임금 총액이 잔업이 줄면 팍 줄기 때문에 결국은 상여금을 기본급화해서 매월 포함시켜서 임금 총액을 높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임금 인상 수혜 계산에서 이 가장 큰 축은 상여금 750%가 이 수혜 계산에서 가장 큽니다. 상여금 750%도 크지만 그 안에는 또 OT 35시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여금 750%가 수혜 계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잔업과 특근은 제외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과거에 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수혜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임금 인상 수혜액을 빼앗긴 지금 이를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은 상여금 분할 지급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수혜액 축소의 대안으로 새롭게 우리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새벽 수당입니다. 2014년 말에 만두노조와 사측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간 2교대 월급제 시범 시행을 했고, 또 그 와중에 우리도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설계부터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을 갖고 노동자의 권익을 중심에 놓고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그런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출근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평균 5시 30분부터 출근을 준비한다고 가정하고 하루 30분에 해당하는 야간 수당을 책정하자라고 주장할 만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업이 없어집니다. 잔업이 없어져서 임금 인상을 해도, 임금 인상할 경우에 과거는 잔업이 일상화되어 있을 때는 임금 인상 수혜액이 잔업에도 미칩니다, 영향을. 근데 잔업이 없어짐에 따라서 임금 인상 수혜액은 잔업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새벽 수당으로 보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에 0.5시간 새벽 출근을 합니다. 5시 30분에 한다고 하니까 야간 수당이 적용받는 시간 6시까지 30분 정도가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OT 0.5시간은 8,3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평균은 1년 365일을 주로 나눠서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104일 정도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월로 나누면 한 21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321원을 20일
21.751로 나눠서 계산하면 월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OT 0.5시간으로 계산했더니 2022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월 31만 원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익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정률 수당입니다. 정률, 임금 인상이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수당, 정률 수당의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사측은 이 0.5시간을 그대로 인정하라고 들지 않겠죠. 제법 액수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대자는 월 2주가 1조를 하기 때문에 여기 한 50% 정도를 받게 되는 걸로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상시 주간자는 21일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물론 이 역시도 노동조합 창의력에 기반한 요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월급제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월급제로 임금 인상 수혜액이 뺏긴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이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상여금 600%를 분할해도 결과는 같다는 것이 사측 주장의 핵심입니다. 임금 인상 수혜액을 고려해서 책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런가 한번 최근 3년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매년 임금 인상 수준이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르죠. 2021년 6만 5천 원, 수당 3만 5천 원. 이것이 통상급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22년에는 기본급이 더 늘고 수당도 더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측은 여기에 뭐 성과급부터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들면 기본급이 수준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3만 5천 원 OT, 상여금 OT 150%에 해당하는 상여금 OT 5시간이 이제 추가됐죠. 뭐 이런 식으로만 봐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측의 임금 인상 제시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범위가 제법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이 당시 교섭 분위기와 투쟁 여부에 따라서 투쟁의 수위에 따라서 사측은 이거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는 달라진다. 폭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600%를 분할해도 결과는 같다는 것은 일면적인 얘기고 입체적으로 보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이 동결된 적이 있습니다. 2021년으로 기억하는데 임금이 동결됐죠. 그러면 호봉 승급분만 남습니다. 호봉 승급분. 그러면 이 호봉 승급분 계산도 달라지는 겁니다. 상여금 600%가 분할돼 있다. 그러면 호봉 승급분 곱하기 19.5 이렇게 해서 수액이 결정되고요. 지금처럼 기본급화돼 있으면 호봉 승급분 곱하기 13.5 이렇게 해서 수액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여금 분할이라는 것은 우리로 볼 때는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절박한 요구와 같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이처럼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 해주셨습니다. 맨 위쪽이 여기가 문막이고요. 여기는 문막. 여기가 익산입니다. 익산. 여기가 익산. 그리고 여기가 평택이죠. 평택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는 압도적인 비율은
상여금 분할 지급입니다. 전 공장 동일하고 정년 연장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은 주 4일제와 하루 30분 단축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평택은 30분 축소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문막에서 눈여겨볼 것, 우선 문막에서 눈여겨볼 것은 2011년도 입사자 임금 차별 해소를 유독 높게 꼽았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익산과 평택은 특별 성과급 기준을 매출로 변경하자고 지적합니다. 요겁니다. 특별 성과급 매출의 기준. 그 다음에 익산은 특별 성과급 매출의 기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때문에 노조가 나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조가 나뉘게 된 것은 내부적인 이견과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 충격 때문이라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죠. 그래서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선택한 핵심 요구를 채택하는 것이야말로 노조 간 단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만두노조 홍보물에서 만두 지부의 이 여론조사의 의미를 너무 축소해서 낮게 보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있고, 월급제 문제는 이미 저희가 2019년부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당시에 우리가 미처 문제점들을 깊게 파악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기도 했죠. 이런 문제들을 월급제 TFT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만두노조의 주장은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